안녕하세요. 김발금입니다. 스윙어님이 지난주에 외국으로 달러벌이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스윙어님의 방송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닥입니다. 스윙어님의 구독자분들이시면 대부분 다 코스닥을 많이 하시겠죠? 잡주들 위주로 잘 먹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밀었다가 이렇게 밀더니 팔았던 물량 그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쫙 땡기면서 지수를 올려줬어요. 일봉 보면은 아래 꼬리 달고 작지만 봉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시초가 위로 올려가지고 1% 이상의 갭을 띄운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쭉 올려줬기 때문에 내일도 이 기세를 좀 모아가지고 조금 더 슈팅을 좀 더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연 이번 박스 횡보 이 초점에서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어디를 꼭지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때 8월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는 꼭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 꼭지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았는데 어,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갭을 띄어 올리니까 이때 와 힘이 좋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의 어떤 횡보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제 수급도 좋고 제 보유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판 것도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홀딩도 꽤나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서 굉장히 박살이 나가지고 손실이 참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때부터 줍기 시작했고 이때 많이 주어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상승장 내에서 수익을 보면서 팔아먹었던 수익금의 많은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이 손실을 많이 봐버렸어요. 저도 완전히 여기서 그냥 다 털고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욕심이 큰 화를 불러 일으킨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아직 프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 초점을 박스를 지금 보시다시피 찍고 빠졌다가 다시 또 찍고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찍어주러 가는 세 번째 도전을 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자리가 되는데 과연 여기를 올라타 줄 것이냐, 올라타서 이렇게 가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 가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뭐랄까 세력들이 끌어올려주고 또 그럴 만한 어떤 작은 불씨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호재성으로 환율이 좀 많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빠져준다든지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환율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빠져줘야 돼. 1,400원 밑으로 이날의 이 저가 밑으로 해서 더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빠져주면서 외국인들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더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늘 스윙어님이 얘기했듯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어,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락이 나서 끝이 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비고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생겨주면은 당장이라도 여기서 갭을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확 쳐 올려줄 수 있겠죠. 신용장고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신용장고 보십시오. 지금 지수가 빨간 선이 지수입니다. 이게 신용장고인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금 신용장고는 아직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비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호재죠. 세력들은 지금 계속 많이 주워 담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신용 개인들이 신용으로 막 매수해가지고 막 달라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 보세요. 이때 같은 경우 지수가 빠졌지만 신용 잔고가 지수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작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신용 잔고가 지수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 잔고들도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막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날은 지금 이 키움 얘네들 이거 수정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오류 나가지고 잘못 표기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잘못된 음, 지- 라인입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이어졌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 잔고가 계속 쭉 따라 올라가면서 지수들을 신용이 계속 또 개인들이 신용 붙어가지고 막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폭락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냥 폭락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잖아요. 이때의 저점을 여기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신용 잔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보세요. 이날인데 이 무렵인데 신용 잔고는 여기 있잖아요. 18조, 19조 원에 있잖아요. 지수는 여기 이 바닥선에 똑같이 있는데 그렇죠?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더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깡통 계좌들이 발생하면서 우르르르 떨어진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현재 신용잔고가 이제 이게 이틀 전 수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요일 수치죠. 금요일이랑 오늘 얼마나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지수 아래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따라붙지를 못하고 지금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서운 거죠. 개인들도 이때는 우우 하면서 따라붙었는데 이제는 쫄려가지고 이제 함부로 매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이때는 바닥이니까 무조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거의 풀 베팅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길게 보자면 바닥이죠. 당연히 바닥이죠. 지금 사도 이 자리에서 사도 바닥이에요. 길게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늘려서 보겠습니다. 수를 900개 정도로 볼까요? 정도 보면은 보십시오. 코로나 때 폭락했었다가 올라왔던 그 무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바닥이죠. 지금이면 앞으로 뭐 코스닥 10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뭐 1000밖에 못 가겠습니까? 코스닥이 당연히 더 갈 수 있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저점이지만 여기에서 쉽게 저 역시도 달라붙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급이 좋은 종목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보이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공격적으로 이때처럼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그것에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정부의 무능함, 뭐
무능함을 넘어서 거의 악재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해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제 얘기에 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부의 어떤 대응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있고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자꾸 대형 악재를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들어왔던 외국인들에게도 막 대형 악재를 터트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 불확실성, 국가의 불확실성에 부담을 가지고 매수가 참 많이 좀 주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랑 마음이.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런 악재들을 다 이겨내고 악재를 넘어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수급이죠, 수급. 수급이 너무 이제 좋은 메이저들이 끌어올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라도 갖다 붙여서 올리고 아무리 어떤 불확실성이나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단기에 그냥 팍 깎였다가 다시 그냥 그대로 회복해서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와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날 갑자기 막 주저앉잖아요.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막 주저앉으면 그때 밑꼬리에서 이제 사면은 아랫꼬리를 달고 쭉 올려주었듯이 그런 식의 어떤 수급이 워낙에 좋아지면은 메이저들이 많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려고 작정을 하면 그런 모양으로 이제 악재도 해소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저점에서의 박스 구간을 넘어서서 다시 이제 한 단계 계단을 올라타는 그런 모양을 저는 이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어. 오늘도 한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짧게 보고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매수하면은 이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제 실력의 한계겠죠. 며칠 있어야 돼. 매수하고 여기서 저점 잡혔구나 싶어가지고 매수해 놓으면 다음날 또 떨어지고 다음날 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제 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장 팍 주면 그때 쭉 올려가지고 겨우 이제 한 3% 4% 손실이다가 5% 6% 올라가지고 1% 2% 수익 정도 되는 뭐 그런 매매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10원 이렇게 그거 났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막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 뭐 강하게 뚫어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을 맞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 지수도 마찬가지로 박스에서 지금 횡보를 하지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아까 저점이 여기까지 빠졌는데 다음번에 저점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점점 땡겨 올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질 않고 저점이 올라가는 식의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개별 종목을 보셔도 박스에서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해가는 이제 이걸 박스라고 칩시다. 이 부분을 박스라고 치면은 개별 종목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박스 상단 하단을 이렇게 꾸준하게 찍어줘요.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찍기도 하죠. 이렇게 뭐 어찌 됐든지 긴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단과 상단을 계속해서 찍어주는데 이제 매집이 많이 돼가지고 이 박스 이 계단을 올라타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저점을 갱신을 안 해줍니다. 왔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점점 높여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사야지 했는데 안 와. 못 사.
여기 와가지고 이제 뚫어 올려주겠거니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 급한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빠져. 그럼 팔아. 그럼 더 밑에서 사야지 하고 기다려요. 근데 안 와. 이리 하다가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스윙어님의 어떤 그 영상에서도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박스 이런 게 좋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들으셨으면은 강의를 제대로 영상들을 제대로 안 보신 거기 때문에 좀 찾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1번부터 꾸준하게 좀 보세요. 그러면 이런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주면서 만들어가는 박스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9월 이제 10월 약 한 달, 이제 겨우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만에 과연 여기를 올려줄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의심은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찍고 또 한 이만큼 빼주지 않을까. 전저점까지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자리까지는 갱신을 안 할 것 같고, 여기 한 667, 670, 665,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받는 걸 봐야겠죠. 또 여기서 또 박스 횡보를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박스 횡보 구간에서 또 매매를 하셔가지고 먹을 거는 먹으면 됩니다. 코스피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이게 코스피였죠? 뭐야? 아니죠. 아까 이 워낙 차트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순간 착각했어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쌍바닥 잡고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완전 지금이 이제 박스 상단인데 이 부분을 지금 올렸어요. 여기까지 땡겨 올렸는데 여기서 힘을 더 줘서 2326 이 부분까지 한번 더 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더 힘을 내 가지고 아예 여기서 좀 더 모아갈 수도 있겠고요. 이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볼게요. 삼성전자가 차트가 뭐 횡하죠. 이 차트는 안 쓰는 차트인데 지금 주식 종합 차트죠. 원래는 키움 종합 차트를 써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공개할 수 없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주식 종합 차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없어요. 대신에 이거 매물대 보이시죠?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매물대 쫙 있잖아요. 매물대 쫙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6만 원대가 굉장히 큰 6만 원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어떤 지지와 저항을 갖는 어떤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이 구간이. 근데 지금 여기를 뚫어 올려줬어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떨어졌지만 오늘 그것을 만회해가지고 오히려 더 끌어 올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원을 봐도 오늘 키움에서 지금 보십시오. 오늘 140만 주나 털렸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키움 털리는 거 보이시죠? 개미들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개미들이 털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지금 여기를 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지금 엠벨 하단 찍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엠벨 하단 이런 대형 종목은 엠벨 하단 찍으면 사줘야 되거든요. 엠벨 하단과 상단을 굉장히 여기 보십시오. 엠벨 하단 찍고 여기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라 상단을 못 찍었죠. 힘이 없으니까 여기도 하단 찍고 반등 주고 하단 찍고 이때 이제 폭락하는 시기니까 반등이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반등 나오기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점 잡히니까 엠벨 상단을 찍어줬잖아요. 여기도 엠벨 하단에 지금 거의 근접했어요. 이런 거는 거저 먹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엠벨 하단을 찍어줬다라는 거는 고마운 거죠. 땡큐죠, 땡큐. 삼성전자로 지금 많이 붙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대장주가 반도체 대장주가 힘차게 올라가면 이 하이닉스도 큰 악재가 없으면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엠벨 상단 찍으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뭐 힘이 없어서 지금 오늘도 음봉마감했는데 지수가 1%나 올렸는데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1% 올려줬는데 대형주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네이버, 카카오 다 지금 크게 올라가지고 양봉 2%, 4%, 5%, 6%막 이렇게 올랐는데 음, 지금 엔솔만 지금 좀 빠졌죠. 좀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엠벨 하단을 이런 대형주가 엠벨 하단을 찍어준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상황도 이렇게 확인했고 뭐 환율도 확인했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되지 뭐 지금 사셔가지고 물려있는 종목들 그냥 길게 보시고 잡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그거 못 보고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수급 상황을 거래원을 통해서 이런 증권사 순이라든지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꾸준하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차트를 읽고 있는 어떤 읽는 리딩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나는 돈을 그냥 시장에 반납을 하겠다. 헌금,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하고 계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싶으면 내 이야기구나 싶으시면은 빨리 공부하세요. 구독하시고 강의 영상들 1편부터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은 하실 수 있어요. 저만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하시면 그만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할 종목이 슈팅이 나왔어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대명에너지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승호님이 단타 한번 해봐라 17일 날 얘기하셨던 종목인데 한번 들을 것 같아요. 대명에너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맥전부터 일단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맥점 끊는 거 그냥 대충 직직 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는데 아마 제 강의 영상으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와 기가 막히게 맥점 잘 껐네 이 소리 할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그냥 툭 보면 맥점이 다 끄여지나 그죠? 신기하죠? 예. 네,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나도 돼요. 없어요. 지지 맥점 밟았죠. 그죠? 예.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이 파동을 이끌었던 주포는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다 털고 그 이후에 이 쳐눌리는 이 구간 있잖아요. 예.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어떤 형님께서 막 좌담고 계십니다. 예. 그게 자,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막 좌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친 듯이 주워담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시면은 공부하세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점 아까 꺼놨던 이 부분에서 지시를 받았죠. 이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끝나고. 근데 화요일날, 월요일날 끝나고 얘기를 하셨는데 화요일날 갭을 2.6%나 뛰어가지고 올리니까 달라붙기가 힘들죠.
이런 갭 뛰어서 막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이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 이런 데는 따라붙어가지고 몇 프로 먹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초가에 사가지고 이 꼭지에서 먹었다 칩시다. 여기서 7%? 7%못 먹어. 시초가에 사서 이 꼭지에서 어떻게 팝니까? 못 팔아요. 꼭지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 거의 희박합니다. 그럼 3% 4% 수익인데 이거 팔겠어요? 못 팔죠. 3% 4% 수익이면 이거 안 팝니다. 그냥 홀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홀딩하면은 빠지잖아요. 내가 샀던 자리는 여기서 시초가인데, 시초에 샀는데 21,400원에 샀는데 여기 종가가 25,500원이잖아. 손실 나버렸잖아요. 수익이 한 4% 5% 나던 종목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또 빼버리고 막 이렇게 빠지면은 쫄리죠. 불안하니까. 이런 막 갭 뛰어서 막 올라가는 거 추격해가지고 막 그냥 누가 사라고 하니까 나도 사봐야지 해가지고 따라붙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되려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런 자리 밑에 자리까지 쫙 와줄 때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여기까지 19% 되잖아요. 아이씨 뭐야 19% 돼버리잖아요. 이럴 때 사가지고 편안하게 뭐 매매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까지 18%. 이거 다 못 먹어도 엠벨 상단 가면 판다는 거 알잖아요. 또 몇 프로입니까 이날 15%를 올려줬으면 팔아야죠.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은 다 드실 수 있겠죠. 뭐 VI 밑에서 그냥 걸어놨다가 그냥 팔렸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10%니까 거의 뭐 10% 가까이 10% 이상은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단타 용돈벌이 하라고 이 종목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종목 충분히 더 며칠 전에 영상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끝난 거 아니다. 다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막 내일 또 갑자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또 아직 끝난 종목 아닙니다. 봐볼게요. 수급상 정확하게 안 봤네. 끝난 종목 아니에요.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몇 프로라도 또 빼주면 그때 수급을 보시면서 한번 매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이제 흘러내리면서 여기를 이탈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급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수급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막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매수 타점을 딱 잡고 여기서 딱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막 갑자기 또 막 떨어지면서 전저점 막 갱신할 것처럼 막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서 털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수급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리딩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걸 안 팝니다. 여기서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안 팔아요. 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 저점이 잡힐 거니까 혹은 좀 뺐다가 다시 강하게 끌어올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세력들의 어떤 매집되어 있는 그런 양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이 안 되면 이제 이 밑에서 이제 따따블 물 더 타가지고 나는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보겠다 라는 발상으로 또 이렇게 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급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한데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급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샀는데 빠지면 나 여기서 더 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력들 위해서 매집을 많이 해놨는데 아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안 되겠다 그냥 다 던져불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수급이 박살이 나면서 질질 끌면서 박살을 막 내고 있어. 박살을 내다가 많이 털어가지고 팍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스윙어님이
아, 이 종목 단타 용돈벌이 한번 해봐.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스윙어님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미 이제 올렸기 때문에 단타로 15%, 20% 가까이 이제 수익 구간, 15%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스윙어님한테는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샀는데 못 파는 여튼에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끝난 종목 아니다. 여기서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저한테 저 새끼가 이랬네 저랬네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쵸?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걸 바라면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수급을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배우고 나서 하십시오. 공부만 하세요. 또 YTN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슈팅이 나왔지만 저도 이제 이거 안 끝났다. 다시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10% 이상 고점을 찍어줬죠. 시가 갭 띄워가지고 해주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지금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찍었죠.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따라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붙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날 상한가를 찍고 나서 이때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좀 더 쳐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밀리면서 끝나버렸어요. 또 마찬가지로 한창산업도 이때 이렇게 했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쪽 여기 저점까지 빼줄지 모르겠어요. 청담글로벌 마찬가지죠. 이제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응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한 번에 수인거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이런 먹을 자리를 줬기 때문에 연별 상단까지 금요일 날 이렇게 찍어줬네요. 그럼 꽤나 안 털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털어도 수익 구간 됐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와 이거 20% 넘게 나오네. 어쨌든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이제 계속 관심 종목 1번 칼에다 놔두면서 좋은 자료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벌써 30분이 넘는 시간을 이 종목 얘기하고 또 지수 얘기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수 얘기도 좀 해보았고 슈팅 나온 종목들 또 흘러가는 것들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매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다거나 혹은 정말 너무 궁금한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고 그러시면은 댓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스윙어님이 외국에 있지만 거기에서 또 보시면서 핸드폰으로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구독자분들도 한마디씩 또 제자분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거들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스윙어님이 외국에 달러 벌러 가셨어요. 이 양반 정말 이 돈은 그래서 버는 사람이 버나 봐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환율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환율이 이렇게 높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환율이 이렇게 안 높대요. 우리나라만 미친듯이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미친듯이 올라간 겁니다. 외국은 환율이 그렇게 안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외국 화폐로 거기서 달러를 산다는 거예요. 환율이 이제 낮을 거니까 싸게 그 달러를 사와가지고 달러를 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대량의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법에 위반되지 않을 만큼의
매매만 하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세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몇 억씩 해가지고 오진 않겠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오면은 외국에서 여행을 하는 그 경비가 그 환차익으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면은 그 외국 여행 경비를 뽑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와 좋아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야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아 그게 가능하구나. 물론 이제 외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원화로 외국 돈을 바꿔가지고 다시 달러를 사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원화가 약세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이 있으면 그 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다시 원화로 바꿔가지고 환차익 뭐 10% 20%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10%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1억 10% 해버리면은 20% 정도 되려나? 한 20%될 수도 있겠죠. 15% 20%될 수도 있죠. 모르니까 나는. 어우, 부럽네요. 그렇게 달러벌이를 하고 오신다고 하니까 하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승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달러를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그냥 시장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많이 달러를 바꿔와가지고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율이 그냥 확 빠져가지고 1380원 막 이렇게 60원 막 이렇게 환율이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어님 이 영상 보시면 예,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바꿔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